반갑습니다. 예, 오늘 10월 25일이네요. 10월의 마지막 주. 26일인가요? 26일. 죄송합니다. 오늘 10월 26일. 문수 반야경 오늘 13번째 시간 할 차례입니다. 이게 공부가 우리는 사실 이게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 뭐 삼계 유심이다, 뭐 견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뭔가 느낌에 그거를 뭔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어떤 목표 같은 게 뭔가 마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마음밖에 없으니까 마음을 알아야 된다, 아니면 마음을 챙겨야 된다, 아니면은 뭐 어떤 성품을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내가 있고 그게 따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공부를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그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뭐 일종의 지금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그냥 네, 뭔가가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게 뭐 막 열심히 무슨 뭐 학습하고 그런 건 아닐지라도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게 있거든요. 뭔가를 그거를 뭐 우리가 성품을 봐야 된다라든가 그게 지금 이대로가 아닌 뭔가 하나의 어떤 고비가 남아 있는 듯한, 그다음에 공부가 분명해진다라는 것도 그런 식의 뭔가 지금 이대로가 아닌 뭔가 어떤 전환이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고 체험을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뭐 생각도 물들지 않고 감정도 물들지 않고 어떤 사물도 물들지 않는 이 자리가 뭔가 막 이거를 갖고 막 열심히 뭐 논문 쓰듯이 연구하듯이 하지는 않지만 뭔가 마음을 이걸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런 건 없나요? 그런 식의 마음은 없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마음을 둬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여기에 둬야 될 것 같은. 그렇지?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상태는 만족스럽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예, 예, 안 챙겨도 마음을 안 써도 이게 이제 이게 뭐 변함이 없는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내가 그렇지 않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직은 내가 그 정도의 공부가 안 돼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렇게 마음이 있죠. 공부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공부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시간이 좀 오래 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거든요. 공부가 그렇게 돼서 마음을 안 써지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서 뭐 분명해져서 뭔가 달라져서 그런 식의 전환이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잘 봐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망상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존의 관점에서는 뭔가 지금 이게 미흡한데, 뭔가 이거 스스로 이게 공부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분명해지는 어떤 이벤트 내지는 어떤 전환 내지는 변화가 와서 그렇게 되면 노력이 쉬워진다, 아니면 마음 두는 게 사라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루면, 이게 목표라고 칩시다. 그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면 쉬워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걸 얻어야 쉬워질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더 뭔가 확실해져야 쉬워질 거다. 확실해져야 쉬워질 거다. 그러니까 그게 아직 내 현실은 아니고 그런 것이 뭔가 공부를 꾸준히 놓지 않고 하다 보면 그걸 얻어져야 그걸 정확하게 뭔가 지금 이 상태가 아닌 뭔가 정확하게 그게 와닿든가 보든가 뭘 해야 진짜 일이 없어지고 쉬워질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런 마음 없으세요? 네.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좀 거기서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도 마음이 좀 쉬워지고 그냥 막 거기에 대한 마음이 그럼 이제 분명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걸로 그냥 분별은 안 하겠다. 그냥 막 이 자리에 있어 본다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뭔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뭐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깨달아야지 저절로 이렇게 전환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공부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마음밖에 없다, 뭐 성품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게 우리가 기존의 어떤 세상에 대한 설명하는 방식이거든요. 뭔가 뭐 어떤 학습을 하고 받아들이고 뭐 할 때의 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 나 아직 못 봤어. 성품이 있어. 그게 분명하지 않아. 그래서 그게 분명해지면 그런 거기에서 공부가 분명해질 때 이 상태가 펼쳐질 거야라는 이런 것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에요. 방편의 말이라는 게. 네, 그런 식의 구조가 기대대로 성취가 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확실해졌다라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게 참 미묘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알아듣고 그걸 자기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는 분명 뭐 이게 의심할 수는 없고 이 자리는 뭐 의심할 수가 없어. 뭐 생각도 이거고 뭐 감정도 이거고 뭐 다 여기서 일어나지.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으면 마음 여기 두면은 뭔가 생각이 뚝 떨어지고 감정이 뚝 떨어진 여기 있으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어떤 이렇게 아무 일이 없어야 공부를 뭐 잘 하고 있다라는 이제 어떤 착각을 하죠. 근데 이건 공부가 어떤 뭐 주해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어떤 일 없는 상태를 어떤 그런 경계를 공부의 증거로 삼아서 뭐 일이 없어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감정이 뚝 떨어지면은 공부를 잘 하고 있고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의 그 체험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럼 그거는 잘 보면은 이것에 어떤 생각이 뚝 떨어져 나간 상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딱 뭔가 고착시키는 듯한 주하는 듯한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자리가 있고 내가 거기에 탁 달라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세요? 그럼 어떤 상태신데? 나도 그게 가운데 있냐 그냥 아무것도 그러면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냥 그러면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뭐 이제 막 생각해야 되고 막 사람들하고 대화해야 되고 막 예? 그럴 때는 그냥 또 합니다. 그러면 그 전체성의 어떤 자리에서 벗어난 것 같으세요? 그때는? 그때는 배우고 하는데 예. 살아보면 예. 아. 그게 문제가 있을 때 없다 할수 않는 거니까 늘 그렇게 하고 싶을 수도 나름대로 예. 그러니까 뭐 보통의 어떤 일이 없을 때는 그냥 하나인 자리에 그냥 있다가 뭔가 생각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일을 처리할 때는 막 생각도 하고 하면은 또 그때는 뭔가 미심쩍긴 한데 또 돌아서 한 생각하면 뭐 이것도 이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상태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 이게 경계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건 생각으로 나중에 해석이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분별에 빠졌었구나 하기도 하다가 뭐 그것도 뭐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데 뭐 다른 일이 아니지라는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한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합리화죠. 합리화. 그거는 생각으로 이렇게 법을 정의하는 거죠. 그 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깨달음은 아니고 깨어남은 아니고 주워들은 말 갖고 이렇게 그 상황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그게 깨달아지면 그런 식의 두 가지 패턴의 생각이 없어요, 아예. 예, 아예 그런 식의 해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그뿐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아직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희한한 건데,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가 이렇게 깊어지고 밝아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경험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서, 이게 탁 드러나면, 아, 밖에서 구할 것은 없구나라는 자각은 와요. 그래서 막 추구하던 마음이 쉬어지고 하는데, 나중에 내가 공부가 분명해지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이 공부라는 거를 나름대로 여기서 상을 짓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어떤 식의 뭐냐면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이 자리, 이렇게 깨어 있는 자리, 이게 어떤 식의 그 분별이, 미세한 분별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딱 와닿았을 때는 막 밖으로 법을 추구하던 마음이 딱 멈춰지면서 이게 드러났는데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공부가 분명해지고 나니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구하는 마음은 떨어졌는데 이게 구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졌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이렇게 자각을 해서 법은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뭐 쉬어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뭔가 지키는 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마음에 이것이구나 하는 거를 지키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직 뭔가 분별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공부가 이제 확연해지고 이렇게 분명해지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게 그게 어떤 식의 분별이냐면 뭔가 이게 뭐 깨어 있는 것 아니면 지금 이 자리라는 뭔가 깨어 있는 것, 살아 있는 것, 뭐 아는 것, 뭐 비추는 자리, 마음자리 이런 식의 뭔가가 미세하게 생각이 여기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의 미세한, 그러니까 명확하게 초점이 안 맞았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를 보면은 여전히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이것이구나라는 이것이 뭔가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뭔가 잡고 있는 버릇이 작동해 버린 것 같아요. 그 상태. 자기 체험상을 뭐 잡아버린 것 같은. 예.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게 뭐 체험의 순간은 그냥 뭐 그런 거 저런 거 없을 수 있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게 뭔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뭔가를 잡았었잖아요. 뭔가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이 안 되면 너무 불안했던 삶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체험의 순간에 어떤 체험상을 잡아버린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게 미세한 어떤 그게 불안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온 것이 뭔가 규정해 오면서 살아왔던 것이 작동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남들은 어떻게 공부가 진전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명확하게 이게 개합이 안 된 상태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명확하게 개합이 안 됐었구나 그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물에 이게 손을 이렇게 닿으면 물이 확 만져지는데 뭔가 나중에 보니까 물에 닿는 어떤 느낌을 확 잡고 있었다는 느낌, 그 상을 잡고 있었다는 느낌. 근데 이 진짜 물은 어떤 그런 식의 느낌이나 어떤 식의 어떤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얇은 막처럼 뭔가가 가리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건 또 납득이 돼요. 나중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체험은 일순간이고 체험 이후에는 여전히 주객관 자아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자아가 남아있으면 분명히 이원성의 구조로 뭔가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내가 이렇게 잡고 있으려는 그런 마음이 발동해서 어떤 뭐 그게 알아차림이든 아니면은 뭐 아는 자든 아니면은 깨어 있음이든 살아 있음이든 뭔가를 어떤 미세하게 어두웠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뭔가 잡고 있었구나.
그거는 이제 아직도 그 주객관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납득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거를 챙겨야 될 것 같고 뭔가 잡아야 될 것 같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오래 갔던 것 같거든요. 그거는 남들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는 이원성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객관 의식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고 그거는 뭐냐면 아상과 법상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챙기는 게 있으면 분명히 아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챙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챙기는 게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나도 챙길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는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공부를 하게 되면 법은 없는데 나만 있다. 나는 없는데 법은 있다. 이런 구조가 이제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고 법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구나. 이게 분별의 어떤 그 속성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가 아련하게 있는 거야. 그거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챙기고 있고 그래서 막 생각에 떨어졌다. 이러면 안 되지. 이 자리에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듯한 그 이원성이 작동되는 듯한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잡는 게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그 미세하게 이원성이 작동되고 있다. 뭔가 챙겨야 될 것 같고 생각에 떨어지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냥 뭐 그게 이런 거예요. 법문을 들어서 막 그게 뭐 생각도 이겁니다라는 법문을 들으니까 그 생각 이 자리에서 그냥 챙기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서 생각이 이렇게 빠졌다가 딱 돌아오면은 두 가지 설명 막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토가 달리는 거예요. 설명이 붙는 게. 생각하는 것도 이거지. 찝찝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찝찝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도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이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식의 두 가지 어떤 그 속삭임이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깨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어느 게 나와도 깨치지 못한 거예요. 두 개 다 나와도 깨치지 못한 거고. 그거는 진짜 이게 분명해진다라는 거는 마음으로 뭔가 법이다라고 규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가 따로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각에 떨어졌다 나왔다라는 게 따로 있어지는 것도 없어요. 마음에 두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마음에 둘 게 없으면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사는데 그냥 막히지 않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공부가 이게 이 이원성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진짜 공부가 정밀해져야 되고 정교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게 분별에서 깨어나는 공부예요. 분별이라는 거는 뭔가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쓰는 거를 이제 유의법 아니면 조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을 쓴다는 게 뭔지 그 감이 오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아니 그건 너무 모호한 얘기인 거고 이 챙기는 게 마음 쓰는 거 아닌가요? 이 챙기는 게 마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한번 딱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생각이 빠졌는데 하는 게 이게 마음 쓰는 거거든요. 생각이 빠지면 안 되는 게 이게 마음 쓰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마음 쓰는지 감이 옵니까? 어떻게 하는 게? 그 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이게 그거에 대해서 해설이 붙고 아니면 이의 제기가 되고 뭔가 이게 자꾸 설명이 붙는 상태?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니라 뭔가가 불편한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상태. 이게 다 마음 쓰는 거예요. 또 생각에 빠져가 있었네. 그러면 생각에 빠져가 있었네. 그럼 뭐냐면 생각 안 빠진 상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그 생각이 안 빠진 상태가 공부라는 그런 자기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 이전 자리를 따로 챙기고 있는 거나.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세간적인 거에 자꾸 매였어요. 그렇죠? 근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예민해지는데 뭐에 예민해지냐면 이걸 놓칠까 봐 예민해지고 여기서 벗어나질까 봐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적인 거에서는 많이 좀 가벼워지지 않았나요? 안 가벼워졌어요? 여전히 그래도 문제가
그렇진 않아요.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죠. 아무래도 이전하고는 다릅니다. 가벼워졌을 거예요. 여전히 이게 세간적인 거에 새 나가고 있으면 이제 공부가 제대로 진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의심할 수 없고 분명한데 뭔가 불만족스럽단 말이에요. 자꾸 근데 그 생각이 이거를 염두에 두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그 상태. 이게 그건 뭐냐면 이제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공부할 때 세간법에선 벗어났는데 출세간법에서는 못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간적인 어떤 분별상에서는 가벼워졌는데, 그러니까 부처 중생의 마음, 우리가 분별 여러 가지 분별해서 그걸 취하고 버리고 그걸 탐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가벼워졌는데, 이제 부처의 마음이 자기를 구속하는 거예요. 불법이. 세간법보다 이제 불법이 자기를 구속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연기법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셨죠. 불법은 연기법이다라는 게 뭐냐면, A가 있으면 A 아닌 게 있다. A는 A 아닌 거에 의지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 A가 없으면 A 아닌 것도 없는 거예요. 서로 의존 관계다. 뭐 볏짚이 서로 이렇게 기대해서 의지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뭐 좋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은 게 의지해 있는 거고, 이게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있는 거고,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게 있는 거고, 이게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 그게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의존 관계에 있는 거라. 이 어떤 모양을 떠난 어떤 것이라는 것은 서로 의존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세간법을 버리고 우리는 출세간법에 의지하는 구조가 되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막 모양 세계를 추구하다가 모양을 떠난 이 근본 자리 하면서 이걸 또 챙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연기적으로 의존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불법은 뭐냐면 이게 양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간법이 A라면 A 아닌 게 출세간법인데 이 양변을 떠나는 거예요. 진짜 불법이라는 거. 근데 요건 떠났는데 이제는 요게 의지했다가 요쪽으로 마음이 다 이렇게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이게 균형 감각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A에 탁 치우쳐 있다가 이제는 이쪽 확 치우친 듯한. 그 양변을 떠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어떤, 이 공부가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떤 거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이원성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원성이라는 건 이제 분별에. 그러니까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분별에 대해서 망상이다 얘기를 해요. 딴 얘기를 안 해요. 분별이 망상이다라 얘기해서 분별의 프레임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가. 그래서 문득 체험한다는 거는 이 어떤 모양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자리가. 그래서 우리 성품이다, 성품이고 이제 모양을 상이다 하는데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닌데 원래는 서로 어떻게 보면 성상이 서로 하나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린 상에서 떠나서 성에 머물러 있는 어떤 구조, 그러니까 생각 끊어버리고 감정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죽은 시체처럼. 그럼 생각하면 뭔가 불편해지고 막 생각하면 망상에 떨어진 것 같고, 지금 이 어중간한 상태에 이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불의의 어떤 실상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희한해요. 둘 다 버려야지 그게 드러나요. 둘 다 버려야지. 둘 다 망상이라는 걸 깨쳐야지.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험해보면 알고 자기 공부가 진전이 돼보면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여전히 모습을 떠나서 모습 아닌 세계에 머물러 있는 건 여전히 이원성이라. 왜냐하면 모습 아닌 것도 모습에 의지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A에 갇혀 있다가 A 아닌 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양변을 못 떠난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뭐냐면 양변에서 떠나보니까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실상인 게 드러나. 이거 희한해요.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거, 처음에는 모양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모양 아닌 거에 머물러 있는데 모양 아닌 거를 놓아버리니까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이치가 현실이구나라는 게
이게 현전하게 되더라니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인과적인 결과가 아니라 어떤 비약이고 도약이고 전환이고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별의 프레임으로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현실이. 그럼 그 무슨 말이냐?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 여전히 이원성의 가책이다. 그것도 마음을 써서 챙기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마음을 써서 챙기는 거잖아요. 사실 모양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더 이제 그건 이치적으로 지금 설명을 했고, 자 지금 봐요. 지금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게 현상이 드러나죠. 이게 모양이죠. 근데 모양이 이제는 모양을 봐도 모양에 마음이 없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모양을 비추고 있는 거울과 같은 성품, 모양 없는 성품, 그러니까 의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에는 마음이 없고 그거를 비추고 있는 뭐 옛거울, 막 옛날 어른들의 표현, 옛거울, 뭐 무시 이래로 있었던 그 마음, 요거를 챙기고 있잖아요. 이 체험한 사람은 다 챙기고 있다고. 이거 공부가 분명하지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분명 체험은 했는데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뭔가 이런 상의 마음을 안 두고 뭔가 모양 없는 것 아니면 이걸 비추고 있는 그거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근본 성품.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언어로 챙기고 있어요. 보살님 근본 성품이라고 챙기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 붙인 그거. 이름 붙일 수 없지만 표현하자면 그렇죠. 표현하자면 보살님으로는 근본 성품을 의식하고 있죠. 챙기고 있죠. 그 보살님은 어떤 식으로 그럼 이 상황에서 자기 그냥 이것. 그러니까 보살님은 그냥 이것을 이제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살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아,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뭔가 그 공부 안 해오셨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아니 이 자리 자체에서 그냥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 그러니까 근본 성품, 그냥 이것, 이 자리. 그쵸?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근본 성품,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나는 꽃 말고 그냥 이것. 그 다음에 뭐 저 지나가는 어떤 행인의 아니면은 뭐 야채장수의 목소리 말고 이것, 이 자리. 그렇죠? 그럼 뭔가 그 경계에 막 이렇게 끌려가거나 이렇게 기울어질 것 같은 마음이 확 정지되는 듯한 그런 느낌? 일이 없는 느낌? 경계가 영향을 안 주는 느낌? 그렇게 드나요? 그렇게 의식을 하면?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그 공동 공부라는 게 공부지는 않고 예. 그냥 이렇게 확 이제 그 이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자리가 됐든 근본 성품이 됐든 이렇게 늘 그냥 막 그러니까 뭐냐면 차림도 알아차림? 알아차림,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됐든 뭐 아는 것이 됐든 뭐 생명력이 됐든 살아있음이 됐든 깨어있음이 됐든 그죠? 뭔가가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의 초점이 맞는 게 아니라 그게 있어. 자기만의 자기식의 마음자리. 마음자리라고 칩시다. 그렇죠? 보살님은 뭐 근본 성품이라고 그냥 이것이라고 이 자리라고 하는데 그 마음 쓴 거 아닌가요? 지금? 마음 쓴 거 아닌가요? 순간적으로 새어나가는 그러니까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근본 성품이 됐든 그냥 이것이 됐든 이 자리가 됐든 그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분별을 해야지 일어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어디로 세고 있냐면 이 지금 이것으로는 안 세는데 그 자리로 세고 있었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법상을 짓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조차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었구나. 출세관법조차도.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근본 성품이라는 것도 망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이거라는 것도 세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 자리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물건이 한 물건이에요. 그 물건을 부셔버려라. 이게. 그게 망상이다. 그럼 그 법상이 사라져야지 그거를 대상화하고 있는 나도 힘을 못 쓰고 나라는 것도 공해지는. 근데 그런 근본 성품 이 자리 그냥 이것이 있으면 그거를 챙기고 있는 내가 있는 것이고 그건 이원성이다. 교묘하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미세하게 분별, 그걸 미세망념이라고 하죠. 법상은 미세망념입니다. 세간상은 이게 출세간상은 거친 망념이에요. 근데 법상은 미세망념이에요. 법상은 교묘하게 분별이 이제는 거친 분별에는 안 속은데 이제 미세한 분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간법도 망상이지만 출세간법도 망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분별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분별. 그럼 뭐냐? 요거 분별 안 하다가 요거 분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큰 잠은 깼는데 잔잔한 잠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확 밝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 양변에서 깨어나는 게 해탈인 것이다. 근데 이걸 챙기지 않으면 공부가 어떻게 거꾸로 가지 않을까? 예전 저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이 되죠. 절대 안 갑니다. 믿으세요. 절대 안 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허상이라는 걸 익히 아시잖아요. 그게 가짜,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직도 모르셨어요? 모르시겠어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옛날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없죠. 절대 안 돌아가요. 믿으세요. 절대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명해지는 건 뭐냐? 그걸 버려야지 분명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분명해진다라는 게 이게 뭐냐? 여기 공부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불성을 얻는 게 아닙니다. 불성도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아공, 법공이거든요. 그럼 법이 공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있고 근본 성품이 있고 그냥 이것이 있으면 그게 법이잖아요. 법상이잖아요. 제가 깨달은 게 그러니까 마음도 없다. 저는 그때 한참 이게 마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한참 때는 마음뿐이다라고 하시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막 이제 이게 마음입니다 하시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그것도 한 1시간 법문 중에 한 45분은 마음뿐이다라고 말씀하시다가 한 15분 정도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도대체 그것이 마음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마음도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그게 그러니까 마음뿐이다 할 때는 다 이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는데 마음도 없습니다. 이런 말은 도대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인데 왜 마음도 없다라고 하실까?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 말을 이제 알아듣게 된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분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냥 그 말을 딱 믿고 납득은 안 되지. 나는 이것뿐인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음뿐이다라는 그 법문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서 그게 되지가 않아. 인간은 그렇게 영악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믿지를 못해요. 근데 자기 안에서 그것도 새어나가는 분별이었구나라는 게 딱 보이니까 그걸 딱 놓게 되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지금 못 노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무 마음을 안 쓰고 있으니까 다 저절로 드러나는, 이거는 마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드러나는 거 마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거는 이걸 우리가 현상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현상이 따로 있다고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현상이 따로 있다고 여겼잖아요. 꽃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컵 따로 있고 뭐 다 따로 있다고 여기다가 현상을 떠난 이 자리가 탁 드러났어. 이 자리. 그러니까 이게 현상이 다 공하구나, 다 하나구나 라고 하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공한데 오직 요거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요것도 공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구나.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그 청원 유신 선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이 따로 있고 물이 따로 있다가 어느 순간 산도 없고 물도 없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꽃이 이거고 죽비가 이거구나. 근데 나중엔 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구나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꽃이 아니고 죽비가 아닌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모양 없는 자리, 그냥 이것, 뭐 본래 성품, 뭐 아니면은 뭐 모양 없음, 공, 그것도 알고 보니까 이게 새어나간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양변에서 탁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도 청원 유신 선사처럼 얘기를 해요. 진짜 꽃은 꽃이고 죽비는 죽비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죽비가 아니야. 죽비는 죽비가 아니야. 꽃은 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 꽃인데 그냥. 죽비인데. 근데 꽃이래도 꽃이었고 죽비래도 죽비가 없어요. 그냥 원래 이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게 그분처럼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자리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 못 합니다. 꽃은 꽃이 아니고 죽비는 죽비 아니야.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챙기는 거야. 그러면서도 막 불편해. 뭐가 이게 걸려. 마음 쓰는 게 있어요. 새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법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출세관법. 그러면 이제 법문들이 막 소화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부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은 소화가 안 돼요. 깨달음도 없다. 이런 말들 소화가 안 돼요. 필경공이다. 뭐 이런 말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한 물건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그냥 이것, 이 자리, 본래 성품. 그게 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망상이다 이거예요. 그게 딱 떨어져 나가면 뭔가 차원이 달라지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참 가리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그래서 예전에 명확하게 이게 개합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그래서 그 당나귀가 물을 보는 듯한 느낌에서 그렇게 딱 전환이 오면은 이 물 아닌 데가 없어. 모든 것이 물에 비친 상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 관점이 확 뭔가 이게 달라지죠. 뭔가 자기 눈이 한 개인이 보던 눈에서 전체가 자기 눈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남아 있으면 내가 여전히 그걸 보고 있어요. 당나귀가 오물을 보듯이. 근데 그 당나귀가 사라져야 돼. 아니지. 물이 따로. 당나귀가 보는 법은 아직 제대로 본 법이 아니라. 당나귀가 본 우물은 그거는 망상이 남아있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나귀가 따로 보고 있는 게 사라지면 당나귀도 없고 그 당나귀가 봤던 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본 법은 법상이지. 그러니까 당나귀가 법을 보지 못해요. 법이 당나귀를 보고 법이 꽃을 보고 이것이 꽃을 보는 것이지 내가 법을 보는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맞구나. 내가 법을 보거나 내가 법을 챙기는 게 아니고 법이 나를 비추고 있고 법이 그런 눈으로 본다니까. 내가 법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나를 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은 내가 법을 보고 있잖아요. 내가 법을 챙기고 있잖아요. 내가 이것이다 하고 내가 본래 성품이다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 그 챙기고 있는 것이 망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전히 그거는 불법이 아닌 거예요. 이원성이라. 내가 챙기고 있는 구조. 내가 법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나를 비추고 있고 이것이 그때는 법이라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법을 받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법은 없어. 그냥 이것이 나를 보고 있고 이것이 세상 만사를 다 보고 있는. 법이라고 할 게 없어져 버려요. 법이라고 할 게 없으면 불법이라고 할 게 따로 없어져 버려요. 예전에 지금 불법이 있잖아요. 마음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자리라고 할 게 따로 없어져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 아닌 게 없는데 그냥 이것이 다 모든 걸 다 비추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 눈이 보는 눈이 뭔가 내가 잘못 보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법을 보고 체험하고 나서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법을 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법상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것이 다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 개인의 나를 포함해서 나의 생각, 느낌, 감정, 나의 경험, 나의 삶, 온 우주를 다 비추고 있다라는 식의 전환이야. 이거는 그래서 논리적인 어떤 전개가 아니다. 논리가 부서져 버려야지 그런 식의 그것이 자기 현실이라는 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부서지는 공부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여전히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챙기고 있고 내가 뭐가 하고 있는 그거는 지금 물결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요거를 쉽게 어차피 우리는 공부를 해 나가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법문을 듣고 마음도 없다라는 법문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순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컵을 비추고 있는 이 마음하고 챙기고 있었구나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컵은 챙길 필요가 없잖아요. 드러난 현상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공상만 있는 거예요. 공상만.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공이 따로 있으면 이 상을 비추고 있는 공이 따로 있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는 거는 공상만 있구나. 그게 말이 어려운가요? 빈 컵만 있구나. 빈 꽃만 있구나. 빌 공자, 공상이라는 거는 다 적용. 빈 컵, 빈 꽃, 빈 나, 빈 죽비, 빈 그것이 다구나. 예전에는 오염돼 있을 때는 컵 따로, 꽃 따로, 죽빛 따로 있었는데 우리가 진짜 공부가 되면 뭐냐면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다 공상이라. 공상. 빈 컵, 빈 꽃, 빈 죽빛, 빈 나, 빈 어떤 하늘, 빈 땅. 그게 실상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오염된 눈으로 보니까 따로 있는, 그냥 오염을 지금 닦아내는 과정이에요. 오염돼 있으니까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염을 닦아내고 있는데 이것에서는 닦아낸데 법에 대해서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법집. 그 법도 공하다는 거를 깨달아야지 공상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법집에 빠져 있는 법집. 법을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착할 수 있는 건 다 분별이거든요. 집착할 수 있는 건 분별입니다. 망상만 집착할 수가 있어요. 한 생각 이렇게 챙기고 일어난 그 분별상을 딱 우리가 집착한다라는 거는 전체면 집착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부분만 집착이 돼요. 상만 집착이 된다고. 부분이니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집이라는 건 잡을 집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법상을 세워놓고 그걸 집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망상인데. 뭐 이 자리, 그냥 이것, 뭐 본래 성품, 막 이런 식으로 자기식으로. 그거 한 생각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미세하게 잠들어 있는 것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그런 게 없다니까. 이게 다라니까. 이게 다라고. 그런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망상이다고. 그냥 이게 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게 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면은 마음속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마음 쓸 게 있어요? 이거 마음 안 써도 저절로 드러나는데 이것 이면에 숨어 있는 법이라는 게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거 숨어 있는 법이 있으면 그건 법상 아니냐 이거예요. 생각만이 그렇게 숨길 수가 있어요. 생각만이 숨길 수가 있어요. 생각만이 어둠 속에 들어가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다 드러나 있다라는 얘기 들었죠. 진리는 다 드러나 있다. 근데 생각하면 다 드러나지 않아요. 생각으로 염두에 둔 건 다 숨어 있는 거야. 이면에 있는 거야. 요것밖에 없다고요. 지금 봐봐. 다 무슨 이자리니 마음자리니 본성이니 막 이런 요거 막 자기식의 어떤 그게 빠져 있는 거. 그러니까 초점이 맞는다 하는 거예요. 두두물물이 부처다 하잖아요. 수처작주 입처계진 그거 뭐야? 요게 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다라는 얘기예요. 낱낱이 이게 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만의 뭐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자기식의 공부, 꿍꿍이 속이지 그게. 그러니까 제대로 안 들은 거야.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그거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꿍꿍이 지금 다 꿍꿍이가 있는 거야. 꿍꿍이 법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잡아왔던 삶이 너무도 깊어가지고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뭔가 의지할 만한 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집이다. 법집. 자기 마음속에 뭔가 하나가 있어. 한 물건이. 한 물건도 없어야 되는데. 그게 챙기는 그게 한 물건 아닙니까? 막 이런 데서 탁 통해버리면은 공부가 따로 없어지는데 봐봐요. 지금 잠 속에 들어있어요. 다 보입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보고 있고, 어떤 사람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 이렇게 보고 있어. 자기 그거를. 이게 딱 여기에 딱 초점이 딱 안 맞고, 이렇게. 뱃속을 보고 있다가, 단절을 보고 있다가. 그거는 다 정해진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게 어떤 사람은 공부가 분명해지고 안 분명해지고 하는 거는 딴 게 아닌 것 같아. 이거 금방 받아들여 버리면 더 이상 뭐 이렇게 할 게 없는데 아직 인연이 아닌가 봅니다. 네. 한번 볼게요. 271쪽. 그때 문수동자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다시 깊고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말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부처님이 문수동자에게 말했다. 그대가 말하고자 한다면 그대의 뜻대로 말하라. 문수동자가 곧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깊고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실천한다면 법에 머물 수도 없고 또 머물지 않을 수도 없으니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반야바람 일다는 법에 의지하여 머물지 않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무슨 까닭일까요? 모든 법에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와 같이 실천할 수 있다면 깊고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참되이 배운다고 이를 것이니 이 모든 법에서 모습을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보는 것은 온갖 법성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오히려 부처님의 법도 눈앞에서 보지 않는데 하물며 보살의 법을 보겠으며 오히려 보살의 법도 눈앞에서 보지 않는데 하물며 독각의 법을 보겠으며 오히려 독각의 법도 눈앞에서 보지 않는데 하물며 성문의 법을 보겠으며 오히려 성문의 법도 눈앞에서 보지 않는데 하물며 중생의 법을 보겠습니까? 무슨 까닭일까요? 반야바람 일다미를 보는 것은 모든 법성의 모습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제 문수 반야경이 참 좋아요. 공부 이렇게 분명하지 않을 때 이게 되게 궁극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궁극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자기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한테
법이라는 걸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그 가르침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 문수동자가 이제 법문하는 거니까 문수동자의 안목인데 이게 부처의 안목이죠. 자, 그때 문수동자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다시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말하고 싶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죠.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 하는 게 뭐냐면 반야바라밀다라는 거는 우리 그 분별망상에서 깨어나는 게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거거든요. 깊고 깊은이라는 거는 이게 참 그 보통 우리가 중생의 안목으로는 참 보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깊고 깊은인데 사실은 공부를 해보면 오히려 이 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가 깊고 그 생각으로 분별하는 그 업습이 강하기 때문에 생각에 빠져드는 것이 그게 오히려 깊고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생각이 빠져드는 게. 근데 이거는 생각을 쓸 필요가 없고 마음을 쓸 필요가 없는 거는 뭐냐면 다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직해 있다라는 거는 하나도 깊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직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깊다라는 느낌은 마음을 써야지 깊어집니다. 높다라는 것도 마음을 써야지 높아져요. 아니라는 것도 마음을 써야지 아니 되고 밖이라는 것도 마음을 써야지 밖게 되고 좌도 우도 마찬가지예요. 높고 낮고 그 다음에 뭐 좌우 안팎 이게 다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짜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거는 그런 식의 마음을 쓸 필요가 없는 바로 직해 있는 이거 이 직해 있다라는 말도 맨날 들으면서 못 알아들어. 직해 있다라는 거 이게 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깊은 게 전혀 없어. 어느 깊이도 없어. 어떤 깊이도 없어. 깊은 건 다 망상이라.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거예요. 깊이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우린 깊이 파고들라 하잖아요. 이게 말도 이게 잘못 이렇게 하면 안 돼. 깊고 깊으니까 뭐 심해 깊은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하잖아요. 깊고 깊은 게 아니라 어떠한 깊이도 없는 것. 다 드러나 있는 게 진정한 반야바라밀다인 거예요.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지? 특별한 사람만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사람만 공부를 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환상을 짓게 되잖아요. 아무런 깊이도 없다 이게. 높이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깊이 들어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 모양 없는 뭐가 깊이 있어? 뭐가 있기는 뭐가 있습니까? 다 망상이지. 지금 이것뿐인 거예요. 이게 다. 부처님이 문수동자에게 말했다. 그대가 말하고자 한다면 그대의 뜻대로 하라. 말하라. 문수동자가 곧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신천한다면 법에 머물 수도 없고 또 머물지 않을 수도 없으니 법에 머무는 것도 벌써 마음을 써버린 거고 머물지 않으려는 것도 마음을 써버린 거잖아요. 머물려고 해도 그 마음을 쓴 거고 조작이고 머물지 않으려고 해도 그 머물지 않는 거야 해도 그것도 마음을 써버린 거예요.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는 법에 의지하여 머물지 않음을 뭐땅히 하라. 그러니까 이거 양변을 다 떠나는 거죠. 머물러야 한다는 것도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출세간도 머물지 않고 세간도 머물지 않고. 지금 이제 출세간은 겨우겨우 벗어나니까 세간 벗어나니까 이제 출세간이 귀한 줄 알고 딱 잡고 있잖아요. 그거 뭔지 알아요? 법이라는 거? 법이라는 용도가 어떤 건지 알아요? 그거 있죠. 덫이에요, 덫. 그러니까 우리 여름에 보면은 끈끈이 주걱 같은 거 있잖아요. 끈끈이 뭘 잡아요? 끈끈이 옛날에 그런 거 막 매달아 놓고 있잖아요. 그 공간에 있는 나쁜 거 다 해충들 잡아 모으려고 하잖아요. 그쵸? 그게 해로우니까 해로우니까 건강에 안 좋으니까 해충들 딱 잡아 모으려고 끈끈이 그럼 다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다 달라붙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뭐 단맛을 뭐 이렇게 내게 하는 성분이 있을란가도 모르지. 해충들이 좋아하는 거.
그렇죠? 매달하면 어떻게 한 하루 이틀 매달하면 이게 다 덕지덕지 붙죠. 싹 사라지고 여기 다 붙어 있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요? 365일 매달아놔요? 그거라니까. 법이라는 게. 목적이 뭐냐면 이걸 매달아 잡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 뭐야? 쾌적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딱 잡고 있으면 끈끈이 주걱에 붙어 있는 거야. 그냥 이거 딱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편의 말이라는 게 그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필경공이다 이것도. 그걸 잡고 있으면 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유하잖아요. 제가 쓴 책 있잖아요. 모든 것이다에 공실도인인가 목욕탕에 뭘 걸어놨다고? 물로 때를 벗기는 것을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물이 때임을 알아야 된다. 옛날에는 비누가 없었나 봐. 그냥 물로 씻었나 봐요, 때를. 그리고 물이 남아있으면 그거는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다. 법이라는 게 남아있으면 그거는 제대로 공부한 게, 물기가 남아있으면 그게 사람이 건강하지가 않잖아요. 물로써,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그거죠. 뭐 세제, 바디워시로 때를 밀었어. 그게 방편의 말이라는 게 바디워시라는 거야. 그러면 뭐냐? 때를 밀었으면 어떻게 해? 씻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뭐냐? 그냥 바디워시 묻히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거 잡고 있는 사람은. 세제라는 거예요. 세제. 계면활성제. 그것도 집착 아닙니까? 분별 아닙니까? 그 양변을 떠나는 거예요. 양변을. 때에서도 벗어나고. 그러니까 이거 법문을 안 하면 늘 그대로 사니까 그거를 이제 이게 막 분별을 헐거워지게 하고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보게 하면서 막 법문을 막 주입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법문에 갇혀버리면 안 되고 그것도 때라는 걸 알고 씻어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챙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걸 챙기는 게 있으면 그 챙기는 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방편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방편의 말이라는 그 말을 소화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반야바람 일단은 법에 의지하여 머물지 않음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세간에서도 벗어나고 출세간법에서도 벗어나는 거.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요. 그게 다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이라는 걸 깨달으셔야지 우리가 놓게 되지. 그 못 깨달으면 계속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 그거 분별 아니냐. 뭔가 챙기는 게 있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있으면 그 망상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깨쳐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세존이시여 만약 이와 같이 깨치기도 전에 그냥 놓아버리면 됩니다. 아직 못 놓으니까 해석이 붙는 거야. 그거를. 못 놓으니까. 그냥 놓아버리라고. 그것도 망상이라고. 못 놓아지겠죠. 그게 망상이라는 걸 모르면 못 놓겠죠. 세존이시여 만약 이와 같이 실천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무슨 까닭일까요? 모든 법에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은 뭐냐면 분별법이다. 이거 망상법이다. 연기법이다라는 게 뭐야? 연기 즉 공이잖아요. 서로 의존관계에서 근데 이게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 공하다는 얘기거든요. 서로 의존관계는. 공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성이 없다.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실제라고 착각하고 있다. 원래 실제가 아닌데. 모든 법에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건 실제 환상 같은 것이기 때문에 머물 바가 안 된다. 자성이 없는 건 환상 같은 거잖아요. 세존이시여 만약 이와 같이 실천할 수 있다면 깊고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참되이 배운다고 이를 것이니 모든 법에서 모습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습을 취하지 말라 했잖아요. 법도 취하지 말라고. 모든 것이라는 건 법도 해당이 됩니다. 자기만의 법도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모습을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와 같은 깊고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보는 것은 온갖 법성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성을 어떤 법의 성품, 법의 자성이 따로 있다라고 보지 말라. 낱낱이 그런 것들이. 그게 다 망상이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갇혀 있는 게 그거죠. 부처님 법도 눈앞에서 보지 않는데, 불법도 보지 않는데, 불법도 안 본대요. 불법이라는 게 망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불법도 한 생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도 눈앞에서 보지 않는데 하물며 보살의 법, 그러니까 불법도 안 보는데 보살의 법, 그 다음에 보살의 법도 안 보는데 독각의 법을 보겠으며, 독각의 법도 안 보는데 성문의 법을 보겠으며, 성문의 법도 안 보는데 중생의 법을 보겠냐. 이게 다 망상이다. 다 망상이다. 중생의 법, 성문의 법, 독각의 법, 보살의 법, 부처의 법, 다 망상이다. 근데 부처의 법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잡고 있잖아요. 무슨 까닭일까요? 반야바라미를 보는 것은 모든 법성의 모습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잡을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는 다 진정한 반야바라밀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일어난 환과 같은 거지. 그래서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려는 그 마음이 완전히 쉬어지면 분명해집니다. 잡으려는 것이 다 사라지면 분명해집니다. 뭐가 남아있으면 절대 분명하지 않아요. 그 이원성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게 이원성에 갇혀있느냐, 이원성에서 해탈하느냐, 분별에 갇혀있느냐, 거기서 벗어나 있느냐, 주객관이 남아있느냐, 주객관이 다 멸했느냐. 그럼 주객관이 남아있으면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것인데, 그것 다 둘 다가 환이라. 그때 당나귀가 본 우물도 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악념이었다는 거. 그게 사라지면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데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사라지면 눈이 어디로 초점이 맞는지 알아요? 눈앞에 딱 맞습니다. 이게 초점이 맞는 거지, 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요렇게 보고 있는 거, 요렇게 보고 있는 거는 다 새나가고 있는 거예요. 유루법이다, 유루법. 그냥 그게 딱 떨어지면 그냥 눈길 가는 데마다 정확하게 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냐면 부처 아닌 게, 이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떤 대상으로서 보는 건 아니에요. 대상으로서 보는 마음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이게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성이나 공부가 분명하다는 것은 특정한 관역이 아닙니다. 초점이 맞는다, 뭐 어떤 관역에 맞는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 관역이 사라져 버려야 돼. 그럼 관역 아닌 데가 없어. 세상 천지가. 관역, 어떤 모양으로서의 관역은 아니죠. 알 수 없는 것으로서 이것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뭔가 눈이 열려가지고 마치 내가 법을 보려는 그런 구조가 다 무너져 버리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 나를 포함해서 나의 생각,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다 이것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중간한 상태에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뭔가 한 번에 이제 전환이 와야 되는데, 보살님은 그 본래 성품이라는 게 어떤 느낌적인 느낌일 수 있거든요. 그것도 미세한 분별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본래 성품이라고 뭐 말을 하자면 했죠. 물론 그런 언어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어떤 식의 그런 식의 상태나 느낌을 잡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어느 위치에 있는 무언가를 잡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새나가는 것이었다. 벌써 일어난 분별이었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게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게 망상이에요, 망상. 그게 본래 성품이든 그냥 이것이든 이 자리든 그냥 뭔가가 챙기고 있는 거, 염두에 두고 있는 거, 마음 쓰고 있는 거, 공부라고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공부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고 계시면은 헛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공부 아닌 게 없는데 그것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뭐가 공부냐? 지금 이렇게 숨 쉬는 것도 공부고, 이렇게 꽃도 공부고, 죽비도 공부고, 이렇게 휴지 조각, 뭐 나무 조각, 숨 쉬는 거, 뭐 버스 지나가는 거, 뭐 손수건,
소리 하나하나 뭐 이게 공부 아닌 게 없어요. 꽉 찼어요, 공부가. 근데 왜 그것만 공부하냐고. 그거는 분별상이지. 그걸 놓아버리면 공부 아닌 게 없다라는 게 드러나는데 그걸 잡고 있으면 그것만 공부가 되는 거. 그거 외도입니다. 뭐 특정한 무엇이거든요. 이거는 특정한 무엇이 아닌데. 그거를 지금 당장 놓을 수 있으면 확 전환이 옵니다. 근데 그거 못 놓으면은, 죽을 때까지 못 놓으면은 이 어중간하고 찝찝한 상태, 뭔가를 이루어야 될 것 같은 그 미진함이 끝나지 않아요. 그걸 놓아버리시라. 그게 망상이다. 아니, 망상 아닌가 생각해야지 그게 있잖아요. 따로 챙기는 게. 말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말귀를. 이게 따로 있지 않다. 지금 이게 다다라는, 여기 마음 쓸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게 이상해요. 그게 있을 때는 막 아득해 보이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면 다 드러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전환이거든요. 이게 희한한 일이야. 그때 뭐가 있을 때는 숨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망상이라는 알고 딱 놓아버리니까 100%다 드러나 있구나, 이게. 마음 쓸 게 아무것도 없구나.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사해탈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그게 뭐 어떤 삶과 죽음이 됐든 어떤 뭐 삶의 다양한 모습이 됐든 다양한 생각이 됐든 감정이 됐든 그냥 여기서 그냥 다 춤추고 있는 거구나. 그 공상이구나. 다 공상. 텅 빈 모습이구나. 삶도 공했고 죽음도 공했구나. 꽃도 공했고 죽기도 공했고 다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춤추는 거야. 존재하는 게 아니라 춤추는 거야. 아주 유연하게. 모든 것이, 모든 상이, 삶과 죽음이 춤을 추고 있었구나. 한 생각이었구나. 근데 뭐가 그걸 갖고 있으면 그거를 대상으로 잡고 있는 내가 있으니까 이놈이 죽고 사는 일이 큰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것도 따로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춤추는 거지. 삶의 춤, 죽음의 춤, 모든 거. 그러니까 그거 뭐냐, 다 공상이다 이거예요. 텅 비었다 이거. 그런 식의 전환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깨어나야 돼요. 그게 분별상이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그런 식의 어떤 모멘텀 전환이 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게 있으면 두려워지죠, 우리가. 공부가 진짜 정교하고 정밀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거 어떻게 자기가 세고 있는 그게 있으면 그게 망상이라는 걸 보셔야 된다. 그래서 법도 공했다, 이거. 그런 게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다 드러나 있어요. 마음 쓰고 있는 건 다 망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